운수존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떨리니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발표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작가 작품 소개, 둘째 작품 요약, 셋째 작품 분석, 넷째 인물 분석, 다섯째 내용, 예술, 의미, 다음에 베트남 작품의 연락, 그리고 학습 활동 나와 있습니다. 연락? 먼저 작가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현진권은 대구에서 출산한 한국 소설가입니다. 1920년 단편을 개발대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1920년 순권하는 사회로 5년은 없고 1920년 독립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사신주의의 확립에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는 운수전환, 사감과 로버테러, 사립정신병원장, 다락자 등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운수전환을 48호의 실린소설로서 인체지하 증민들의 공핍상은 사신수의 적수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도시 빈층의 삶의 한 단면과 사회상은 사신주의 적수법에 의해 그려고 내고 있습니다. 인력 거준의 운수조는 하루가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블러드 동의 삶의 안이 드러니는 신감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작품 조략 나올 거예요. 작품의 조략인데 작품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상은 한번 볼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큰 날, 이달이야말로 미역국군 김청지에게는 운수좋은 날이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콜콜거리기는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가난한 형편이 약한 저 쓰지 못했다. 그런 아내가 사흘 전부터 서먹한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김청지는 아침부터 앞집 마녀님과 양복쟁이를 태우고 80전을 벌기우자 서먹함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쿵쿵하였다. 그의 행위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동방학교 학생을 태워다주고 이방수 시절은 다시 큰 가방을 든 사람을 태워다주고 60전을 벌게 된다. 그러나 김춘지는 이상하게도 꼬리를 막물고 덤비는 이 흙 앞에 조금 겁이 났다. 그리고 집을 나올지 아내의 부탁이 마음을 힘냈다. 나가지 말아요. 나 오늘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올수록 김청지의 마음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찰 즈음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사를 만난다.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더니. 선술집을 나온 김청지는 취중이고 자기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달아났다. 야! 얘들아, 죽었단 말이야. 왜 말이 없어? 술렁탕 사다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오늘 운수가 좋다지만. 그 다음에 작품 구성인데요. 운수전화이라는 제목은 기쁜 문자를 담고 있으며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참매 쓰라리 정서는 드림입니다. 김 씨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그날의 행운은 오히려 가장 큰 비극 아내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상세함에서 돈이 무의미함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몸을 혹시 새기는 것은 행운으로 여겨야만 하는 불공 정음 사회를 비판합니다. 동시에 이 제목은 비극적인 삶은 소용돌이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혹한 운명을 상징합니다. 제목 문서는 완성했는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직선적으로 연결된 단수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난한 인력 거군 김천지는 오랜만에 행운은 많아 평균 아니에게 설렁탕을 사 먹힐 수 있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개는 행운이 되자 김천지는 분긴한 예감이 들어 귀가를 서두른다. 위기는 선순 집에서 친구 심삼이와 술을 마시면 김천지는 아내에 대한 불안감으로 횡신수설한다. 청초는 설탕을 사두고 들어온 김천지는 분긴한 지목에 맞서 고소함을 친다. 거만은 아내의 죽음은 확인한 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도백한다. 네 번째는 인물 구성입니다. 좀에는 운서 좋은 날 배경 특징입니다. 따라서 인문의 성격입니다. 김천지는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하여 무단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력 거준 단감하면서도 방향적인 인물로 가난한 서민의 모습을 대변함. 아내는 병들이 가난한 인력 거준의 아내로 굶기를 밥 먹듯 하여 설렁탕을 먹는 것이 소원이 없으나 그 꿈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작품은 불행은 결정짓는 인물. 찜찜이의 친구 보좌적 인물. 우리가 김천지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김천지 인물은 인력 거군으로 일하며 수입이 너무 적고 불안정하다. 정해야 10일 동안 돈을 벌지 못하다가 비오는 날 손님이 늘어나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하는 것은 운이 좋은 일로 여기며 아내와 자녀를 보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인력 거군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으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어린 여학생에게 아씨라고 칭하며 존대하는 김천지와 김천지를 함부로 대하는 여학생. 어린 학생에게 굽신거리며 존대하는 김천지의 모습. 가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음. 아내가 아픈 지 한참 되어 있으나 약 한 점서 본 일이 없음.
아내가 원하는 설렁탕 한 그릇 써주는 것이 힘겨운 결혼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는 거군 일제 강점기 1920년 도시 하층민의 진형적 의무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진권 작가는 동창적인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사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용 대비는 겉보기에는 형문의 날과 아내의 조금 비극의 대비는 장혹한 헌신을 부각시킨다. 캐릭터 심리 묘사, 심리적 갈등 김철진은 돈을 벌어서 기쁘지만 항상 집에 있는 종병의 결혼 아내를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생활과 민첩한 언어, 노동계급의 소설이 속에 사진과 사진, 마지막 그림과 아리혼, 비와 흐린 날씨, 우울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비극 예고한다. 설렁탕, 가족의 상징이 되지만 지금은 다시 못하는 남편의 고통도 된다. 이 작품에서 집에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정지가 아내의 조금은 확인하기까지 심장 변한 과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는 아내를 위한 설렁탕을 싸우며 불길한 침묵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은 몰하는 기회에 소리를 질렀다. 방에서는 무언가가 흐들리는 느낌은 받고 아내의 다리를 건너려 있으니까 뻣뻣한 카메라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아내의 머리를 흔들고 역시는 비폭했지만 생명에 대한 기대는 너무 적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고통스러운 통곡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설렁탕의 특별한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과 가족에 대한 사랑. 설렁탕은 김천지 캐릭터가 평등 아내를 위해 사온 음식으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빈곤과 노동 계층의 비극. 당시 사회적 배경에는 설렁탕 같은 간단한 음식이 김천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이 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 김천지는 설렁탕 그릇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낫게 해주기는 바라지만 아내가 음식은 집에 가져가지기도 죽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 다음에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가족의 풍요와 행복의 상징이었던 설렁탕은 이야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물질적 무의미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이처럼 설렁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다해적 이미지로서 주인공의 개인적 비극과 사회적 현실을 작품 속에 깊은 반영한다. 이 소설에서 그려진 조금과 돈의 관계에 대해 바라보자. 돈은 조금 조례하는 가난은 극복한 대안이다. 그러나 돈이 생기면서 조금 심각하게 들어오진다. 따라서 돈을 증가하는 곧바로 조금
하강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작품의 주제식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품은 남가오 một bữa no이라고 작품과 유사합니다. Một bữa no kể về một bà lão trông mất sớm, cả đời cặm cụi nuôi con, khi lớn lên thì đứa con đó lại bỏ bà ra đi. Vợ con trai bà sau khi chịu tang chồng cũng bỏ bà và con gái để đi tìm hạnh phúc mới. Bà đã nuôi đứa cháu trong nhiều năm liền, nhưng rồi khó khăn quá bà đã phải bán đứa cháu duy nhất cho nhà bà Phó làm con nuôi. Nhưng sau khi bán cháu gái thì cuộc sống của bà không mấy dễ dàng hơn. Đang nghèo mà còn uống một trận thập tử nhất sinh. Hôm ấy bà ra thăm cái đĩ, nhưng bà lại bị bà phó thụ trà đạp lên lòng tự trọng của bà. Bà đã được đãi một bữa ăn nhưng lại là một bữa ăn của sự khinh thường. Bà nén lại lòng tự trọng do quá đói mà ăn bán sống bán chết. Đó là bữa cơm no nhất của bà, cũng chính là bữa cơm cuối cùng của đời bà. 다음에 베트남 작품의 전락합니다. 분수 좋은 날과 một bữa no 비교.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문학 작품 베트남과 한국이지만 모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불공정한 사회를 비판하고 노동계층의 빈곤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문서부 동의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이끄는 동의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 2번 부부 간의 사랑과 배신. 10번 노동자와 자본가의 드림. 1번 하즈만들의 비참한 생활. 2번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 고통. 찡씨 호랑씨